공짜라길래 받았는데 한 달 뒤 12만 원 요금이 제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경로당 앞에서 요금 반값이라던 말. 그냥 사인했을 뿐인데 휴대폰 2대가 제 명의로. 순간 깨달았어요. 공짜는 없구나. 신고하고 다시 배웠습니다. 확인하는 건 의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 이제 제 냉장고엔 이렇게 써붙였어요. 확인은 지혜, 멈춤은 용기, 내 이름은 나의 책임. 공짜는 없고 친절은 값이 없죠. 그래도 내 이름만은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이 말 당신 마음에도 남겨두세요.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시장 들렀다. 친구들과 차 한잔하고 경로당에서 웃고 돌아오던 평범한 오후. 그 평범함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경로당 앞 하얀 천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특별사은 이벤트. 그 아래 젊은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휴대폰 요금 많이 내시죠? 지금은 유심만 바꾸면 반값이에요. 사은품으로 밥솥도 드려요.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심이 뭐였더라? 생소했지만 상냥한 목소리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직원은 의자를 내밀며 말했죠. 5분이면 끝나요. 성함만 확인할게요. 볼펜을 건네는 손이 참 다정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눈빛도 믿음직했죠. 그 순간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존중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녀가 묻자 직원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객 확인 서류예요.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글씨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히 미안했어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친절한데 괜히 까다롭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볼펜이 종이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사인이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라 새로운 개통 계약서 위에 얹혀 있었다는 걸. 유심칩이 바뀌고 견과류 세트를 건네받았습니다. 조만간 밥솥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고마워요. 요즘 세상 참 좋아졌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는 작은 견과류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서 견과류 봉지를 뜯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고 마음은 괜히 따뜻했죠.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생각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웃음이 잦아든 부엌에 고요한 불빛만 흔들렸습니다. 참 이상해요. 평범한 하루가 제일 큰 계산서로 돌아올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다가 휴대폰에서 띠링 소리가 났습니다. 이납 요금 12만 4천 원.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새로 개통한 적이 없는데. 눈앞이 아득했어요. 급히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의 안내음이 흘렀고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휴대폰 2대가 개통돼 있습니다. 2대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럴 리가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계약서는 고객님 서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볼펜을 들던 내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종이, 그 작고 빽빽한 글씨, 그리고 그 다정했던 미소까지도. 그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벽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기였단 말인가? 마음속이 서서히 무너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납시 신용 불이익 발생. 그 짧은 한 줄이 한겨울 찬바람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죠. 전화를 끊자마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나 이상한 문자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은 들어오자마자 물었죠. 엄마, 혹시 또 도장 찍은 거야? 그냥 확인만 한다고 해서 사인만 했는데.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탁 위에 고지서를 펼쳐놓고 딸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엄마, 이건 신규 개통 계약서야. 여기 사인. 엄마 이름 맞지? 이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무거나 도장 찍지 말랬잖아.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죠. 화낼 만하죠. 하지만 그날 그 사람의 말투는 정말 다정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식탁 위엔 고지서와 함께 유통기한 지난 견과류 봉지 하나가 남아 있었죠.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였네. 손끝이 떨렸습니다. 견과류 봉지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건강을 선물하세요. 그 문장이 이상하게 비꼬아 들렸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부엌에서 그녀는 봉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공짜란 말, 그 뒤엔 항상 계산서가 숨어 있더라고요. 며칠 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은 틀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고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두꺼운 봉투 속엔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죠. 이납시 신용 불이익 발생. 그 한 줄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딸은 은행과 통신사에 전화를 돌리며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 명의로 휴대폰 2대, 요금 미납, 위약금까지요. 총 98만 원이래요.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98만 원. 그 숫자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어요. 그 돈이 큰 돈이라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누군가 마음대로 계약을 했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다 사기예요. 신고할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내가 낼게. 내가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왜 엄마가 내야 돼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식탁 위에 고지서를 펼쳐봤습니다.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이순자. 평생 아껴온 이름이 이제는 채무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 손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긴 처음이네. 며칠 뒤 통신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객님, 요금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연체로 넘어갑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계약, 저 아닌데요. 속아서 사인한 거예요. 그는 내 말을 끊고 덤덤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시스템상 취소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매뉴얼이 대답하는 소리였죠. 나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요즘 왜 안 보여요? 어디 아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금 지쳤어. 친구가 건넨 귤 한 봉지를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친절한 사람을 나는 또 믿을 수 있을까? 그날 밤 부엌 불을 끄고 나가려다 싱크대 위 견과류 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받은 바로 그거였죠. 이미 유통기한은 지난 지 오래.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손끝이 멈췄습니다. 이걸 버리면 그날의 나도 함께 버려지는 기분일 것 같아서. 나는 봉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열지 않을 서랍 속으로. 사은품으로 받은 건 밥솥이었지만 그날 내가 잃은 건 신뢰였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었죠. 그날 밤 밥솥을 바라보다가 생각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그걸 이제서야 배웠다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식탁 위 고지서를 한번 접고 다시 폈습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내 이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쥐고 앉아 있으니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약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했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피해 많아요. 명의 도용 신고서 작성하시고 통신사 고객센터랑 118 센터에도 접수해보세요. 나는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류 위에 이름 이순자. 이번에는 그 이름을 내가 지키는 기분이었죠. 점심 무렵 통신사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대기표 화면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확인했습니다. 당시 사은품 동에 체크가 되어 있고 직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 체크를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설명은 친절했지만 글씨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 자금이 이렇게 큰 결과가 될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 계약은 공정하지 않았어요.
재검토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잠시 말이 없더니 다시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며칠 뒤 노인복지관 세미나실로 갔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예방 교육이라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둥근 탁자에 몇몇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냉장고 사은품 얘기를, 누군가는 건강기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밥솥이었어요. 사인 한 번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 손을 잡으며 나도 그랬어요 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부끄러움이 조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신 함께라는 단어가 다가왔습니다. 상담사는 체크리스트를 건넸습니다. 확인 습관을 만드세요. 서류는 집에 가져가서 읽기, 작은 글씨 확대해서 보기, 이해 안 되면 안 한다고 말하기,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하기, 사은품 얘기가 먼저 나오면 경계하기. 나는 종이를 접어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내 삶을 내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나눈 내 이야기가 입소문처럼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신문 기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실명은 가리고 사연만 소개해도 될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부끄러운 건 속은 제가 아니라 속인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더 조심한다면 제 이야기를 써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나는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오늘은 내가 나를 좀 지킨 것 같아. 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젯밤보다 가벼웠습니다. 밤에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할 것. 그 아래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공짜는 없고 친절은 값이 없죠. 그래도 내 이름만은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볼펜 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전 복지관에서 나눈 내 이야기가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짧았지만 그 글 한 장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알았습니다. 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런 소문은 늘 바람처럼 빠르게 퍼지니까요. 그날 오후 경로당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왔습니다. 순자씨 소식지에 나온 사람, 그거 당신 아냐? 에이, 그게 진짜야. 요즘은 세상이 너무 험하대. 그런 거 조심해야죠. 괜히 사인해주면 안 된다니까. 누군가는 걱정처럼 말했고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은 웃었지만 내 귀에는 부주의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나는 잠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마치 한 번의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엔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 그리고 내 마음의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 앞에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씨 소식지 봤어요. 용기 있으시네요. 나는 놀라서 웃었습니다. 용기라뇨. 그냥 부끄럽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대부분은 당해도 말 안 해요. 그런데 순자씨는 나섰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세상엔 나를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조용히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걸. 며칠 뒤 복지관 상담사가 내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이야기 덕분에 비슷한 피해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다들 나도 그랬어요 라면서 상담 신청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부끄러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 그 생각이 참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늦은 햇살이 비쳤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하지만 상처도 배움도 내 몫이잖아요. 이제 그 말들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밤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복지관에서 사진 봤어요. 엄마, 멋졌어요. 무슨 멋이냐? 그냥 부끄럽지.
아니요. 엄마가 제일 용기 있었어요. 짧은 침묵 후 딸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자신을 탓하지 마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부엌 불을 끄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작은 종이에 한 줄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공짜는 없다. 친절은 값이 없다. 내 이름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 두 문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그 말들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며칠 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긴 겨울 같던 시간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문자 한 줄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재검토 결과 위약금 면제, 과다 청구 취소, 연체 기록 해제 예정. 나는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긴 시간 붙잡고 있던 마음의 돌덩이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잠시 후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118 센터 접수 내역이 큰 도움이 됐어요. 이번 건은 명의도용 5인 계약으로 정리합니다. 나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빛이 부엌 바닥까지 쏟아졌습니다. 점심때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상담사에게 결과를 전하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눈빛이 많이 달라졌네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확인하는 게 의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들을 짧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첫째, 서류는 사진 찍어 가져와서 집에서 읽기. 크게 보니 보이더군요. 작은 글씨가 내 삶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것도요. 둘째, 지금 바로 대신 내일 다시라고 말하기. 급할수록 멈추는 연습. 잠깐의 멈춤이 내 이름을 지켜줍니다. 셋째, 공짜가 먼저 들리면 마음의 문부터 닫기. 진짜 친절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는 종이를 접어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내일 복지관 수업 끝나고 뒷자리에 앉은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딸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이 천천히 올랐습니다. 엄마, 드디어 끝났네. 응. 근데 끝났다고 다 끝난 건 아닌가 봐. 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배웠고 그 배운 걸 누군가에게 건네줘야 하니까. 손주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모르는 번호는 그냥 받지 마. 여기 차단 눌러. 나는 웃으며 손주의 손가락을 따라 눌렀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선생님이네. 잠들기 전에 서랍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접어넣은 견과류 봉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젠 알아요. 그날의 나는 실수가 아니라 배움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봉지는 잊지 말라는 작은 표지판일 뿐이라는 걸. 다음날 복지관 강의가 끝난 뒤 나는 남아 계신 어르신 몇 분께 조용히 종이를 건넸습니다. 저도 실수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바꿔봤어요.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요.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손등의 주름이 어제의 내 손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따뜻한 편지를 건네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길게 흘렀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짜는 없고 친절은 값이 없죠. 그래도 내 이름만은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내가 누군가의 안내문이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에 새 종이를 붙였습니다. 확인은 지혜, 멈춤은 용기, 내 이름은 나의 책임. 그 문장을 읽고 난 뒤에야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잘 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지혜를 이어가요.